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통신소비자보호센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인터넷 제약점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글을 봤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피싱이 붙어 있었어요. 인터넷 제약점 피싱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TM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핸드폰으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상품을 팔기 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약정이 만료됐습니다. 두 번째, 장기 사용 고객님. 세 번째, VIP 고객님. 자, 세 개의 문구 어느 거를 다 들어봐도 귀에 착착 들어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일단은 오케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엔 어떤 과정이 기다릴까요?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설득에 타당한 이유를 갖다가 얘기를 하겠죠. 보통은 이겁니다. 돈이죠, 돈. 인터넷 제약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혹은 여러분들이 장기 우수 이용 고객이기 때문에, 혹은 VIP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혜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혹할 만합니다. 왜요? 거짓이니까요. 물론 전체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커뮤니티 글을 확인했을 때 나온 내용이 그랬어요. 자, 그들이 접근한 후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었던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터넷을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약정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단 쓰고 있는 거 있죠. 인터넷 쓰고 있는 건 있지만 회사를 바꿔서 그들이 제안한 통신사의 인터넷과 TV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약정이 없다. 너무 좋아요. 자, 세 번째, 인터넷 요금 다 내주겠다. 너무 좋죠. 그럼 내가 낼 건 뭐예요? TV 요금만 내면 됩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인터넷 요금이 10,000원이고 TV가 10,000원입니다. 12개월 쓴대요. 근데 그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12만 원을 현금으로 보내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달에 2만 원씩 12개월만 되면 된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아까 전에 그들이 제안했던 것들 있죠. 첫 번째, 12개월 무약정이다. 그들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죠. 36개월입니다. 일단 36개월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두 번째, 요금 내준다. 그들이 준 거는 요금이 아니죠. 인터넷 가입할 때 여러분들 보통 지원금 받지 않습니까? 지원금이요. 지원금을 갖다가 월 요금을 내준다라고 그냥 말만 바꾼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지원금의 규모 역시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도 거짓말이에요. 자, 근데 세 번째가 뭐였죠?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네요. 기억이 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라고 해도 일단 계약이 들어갔죠? 계약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고객센터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딱 여러분들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맞아요. 안 맞다고 해서 거기서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왜요?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먼저 합니다. 자, 고객님,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 내용을 갖다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 말은 걔네들한테 이거를 고지고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둘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대로 이해하시고 고객센터 얘기할 때는 그냥 네네네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소비자를 현혹시키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보통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접근했던 방식들이 너무 기분 좋은 멘트들이었거든요. VIP, 장기 우수 고객, 약정 만료로 우리가 인터넷 공짜로 보여드릴게요. 내용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오케이, 비밀, 이 정도는 이제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또 많죠. 그리고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개월 뒤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죠. 고지고대로 보면 결합을 깨고 나가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럼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내용들 자체가 문제죠. 왜요? 계약 자체가 거짓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잘 쓰고 있다가 1년 뒤에 만약에 우리가 해지를 하거나 어떤 변경을 취해요. 그 약정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위약금이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갑자기 약정이 딱 100만 원 이렇게 생겨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황하죠. 이거 약정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고객센터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객님 36개월 약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위약금 100만 원이라잖아요.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죠. 자,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약금 100만 원이 1년 뒤에 내가 해지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판매자를 찾아야겠죠? 확인하겠죠? 연락하겠죠? 어떻게 됩니까? 있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 잠적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식으로 연락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을 피해를 보게 한 다음에 그 사업자를 폐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사업자 자체가 정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마치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처럼 정말 전혀 근거 없는 사람의 명의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 범죄의 일당들은 문제가 나타나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소비자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이런 경우 여러분들 대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처가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에?
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얘기하는 대로 다 가입을 했어요. 고객센터에서 연락 왔을 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 문제없고 고객센터에서 말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대처가 가능해요? 네, 대처는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자,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이중계약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이런 식의 범죄가 계속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특정 다수가 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이미 신고를 했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건들이 많을 거란 얘기죠.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글에 공감을 해줬고요, 댓글을 달아줬고요, 본인도 이런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라고 밑에 수많은 분들이 의견을 갖다가 달아줬어요. 그들끼리 소통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피싱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인터넷 제약적 피싱이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범죄에 만약에 피해자가 되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대응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마다 디테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디테일일까요? 네, 사기를 친 혹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중 계약을 유도했던 그들의 방식이 다 똑같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유형마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존재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여러분들의 특이점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요, 저희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곧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대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실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방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TM 전화 왔을 때 TM 전화 받지 마세요, 이거는 예방이 될 수는 없겠죠. TM 영업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예방 중에서도 어떤 예방이냐, 일단 들어보셔라. 시간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얼마든지 전화는 더 해볼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다 들어봤을 때 실제 이 내용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본사와 소통을 할 때 이 내용을 손켜야 되는 내용인지, 그냥 오픈해서 떳떳하게 갈 수는 없는 내용인지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과정 역시도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문의 한번 주셔서요,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내용 한번 해석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셔도 좋죠. 저희들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 단체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이와 같은 범죄 혹은 이와 같은 통신 상품에 대한 것도 궁금한 게 있다면 그냥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물어보셔서 해당 내용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검증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진행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터넷 제약적 피싱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관련돼서는 자료들이 솔직히 되게 많아요. 그러므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모르는 게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한다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예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